First step, and then the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دام احمقانه خود پشیمان خواهد کرد. به فرموده امام بزرگوار ما هر پرچمی از دست سردار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낙관적인 해법은 트럼프가 나서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에 자기가 개입을 해서 둘 다 누르고 어쨌든 뭐 평화안을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한 거의 준전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은 핵시설과 군사시설 위주로 타격이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또 공격은 소위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도 또 많이 분산돼서 확산이 됐고, 나중에는 결국은 방송국까지 이제 공습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작심을 하고 이 공습을 준비했고, 또 몇 차례 더 이어지는 공습이 있다고 하면, 이제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또는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시설, 전력 기반이라든지 또는 뭐 댐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전반적으로 이란 전역을 무력화시키는 핵능력 무력화가 가장 주라고 하면 전역에 대한 일종의 공격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 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멀리 보는 사람들은 6월 말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뭐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현지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오늘 그동안 굉장히 좀 잠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좀 발언이 꽤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란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이 교섭을 해왔습니다. 핵 협상을 해왔는데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그 협상을 거부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군사작전 또는 군사조치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 수준의 압박 또는 군사적 압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 될죠.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지금은. 그런 네. 또 운을 띄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형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조되는 메시지를 자꾸 던집니다. 한쪽에서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도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군사 행동으로 이란의 핵시설, 특히 포르도의 이제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 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면 그건 뭐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떠야 되고 그거는 이제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어가서 일종의 공격 행위를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미국이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미국은 우리는 협상을 중시한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순식간에 뒤집으면서 어떤 설명도 없이 이란이 위험하니까 선제 공격한다로 바뀌는 거고 미국이 자국의 군대나 자국의 시설이나 미국 공관이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의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건 완전히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지원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또 실제로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도 좀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반반이에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닐 거라고 훨씬 더 무게중심을 실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결심 또는 판단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우리의 통념과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았어서 저렇게까지 하다가 저게 즉흥적이든 아니면 계산된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 상식의 선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요새 자꾸 듭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할까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정답을 갖고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상황을 끌고 간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 입지와 전략과 행동을 택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큰 디자인이 있나? 설계대로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과 어떤 그런 태도, 특히 G7에서 급거 귀국해서 NSC 소집하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 협상, 그 전쟁을 방지하고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가장 극대화된 성과를 얻어낸다고 했던 자기의 기존의 독법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배치되는 메시지들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협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이스라엘이 굉장히 파상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또 포르도나 나탄즈 핵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력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차라리 이 카드를 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협상의 달인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명예는 내려놓아야 되지만 이러한 핵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가차없이 이스라엘 동맹과 손잡고 해결한 어떤 그런 트로피를 원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이스라엘 공습 당시에도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실제 이란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고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대응과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정서와 반감이 펄펄 끓어오르겠지만 다른 한켠으로는 언제 우리가 다시 또 괴멸에 가까운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 그 두 개가 뒤섞이면서 이란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럽고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더구나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부가 지금 이제 갑자기 제거가 된 상태고, 그리고 정규군의 참모장, 총참모장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면 군 지도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착착 모든 게 딱 그 대체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기능대로 수행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처음에 네타냐후는 아마 그 자기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공습을 시작한 그 배경이 전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저는 최고 지도자의 제거라고 하는 데까지도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슬람 신정 체제인 이란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다면 그거는 별로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소위 신정주의 성직자 핵심 인사들 중심으로 당신들이 이란을 지난 36년 동안 독재이자 핵 개발을 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소위 참수작전이죠. 그런 제거작전을 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 사령관 2명을 날린 것에 대한 대체 인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이상으로 최고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된 권력의 암투 같은 것들이 틀림없이 전개될 텐데, 그러면 이란 지도부는 사실은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 있고요. 지금은 이란의 대중들, 시민들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테헤란 불바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감정을 계속 불쏘시개처럼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더 시급한 건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계속 무능하게 있다고 하면 이러다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대중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안으로부터의 일종의 정권 교체 욕망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란이 가진 카드는 지금 마땅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만약에 반격하고자 정말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옥쇄 작전 같은 거 우린 감수하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가 뭐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이렇게 공습당해서 당하느니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 다 투발해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스라엘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건 잘 작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시스템입니다. 그게 전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실제로 공습을 하는 미사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요격을 한다는 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완전히 미치는 장사예요. 돈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마 천여 발 좀 넘게 갖고 있는 한 1,400, 5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아예 훨씬 더 지금보다 뭐 100발, 200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게 쏘게 되면 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걸 다 포착하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달리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이 쭉 해안을 따라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파나 아시켈론이나 텔라비브나 이런 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중유의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도 알고 아마 이스라엘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이 그런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정신 차리고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 선제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시 말씀하신 대로 궁지에 몰릴 텐데 장기화한다면요? 이스라엘은 정말 끝장을 볼까요? 지금은 뭐 다른 대안이 없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네타냐후가 이 공습을 통해서 내가 이 공습으로 이것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전리품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뭐가 바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전리품이 핵시설 무력화였다면 지금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해서 소위 그 GBU-57인가요? 그걸 통해서 포르도의 그 벙커버스터로 이제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의 전리품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건 미국이 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아직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면 적어도 하메네이나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스라엘이 내부 정치 투쟁을 할 때는 극렬히 서로 여야가 싸웁니다. 그러나 외적과 안보 위기를 놓고 싸울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rally around the flag.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특성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무서운 건 이게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전쟁이 딱 끝나면 곧바로 사법부를 중심으로 이 전쟁을 복귀하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귀합니다. 그 복귀하는 과정은 적이 뭐 이래서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이런 패착을 했나? 왜 이때 우리가 이걸 못 막았나? 왜 우리가 그때 이란을 공습했는데 왜 아무도 없는 이미 철수한 군 기지를 공습했나?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나? 이거는 반드시 묻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한테 이제 압박을 하면서도 한 축으로는 여전히 핵 협상을 하자. 이 여지를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충돌 상황이 그렇게 이란과 미국이 어쨌건 뭐 핵 협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만약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면 면을 좀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예 무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고집 부려왔던 것도 지금은 일단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누누이 뭐 다른 그 컬럼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 보복의 가장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공포예요. 핵을 가진 이란보다 이스라엘은 정상 국가로 중동에서 패권 국가로 만약에 이란이 부상했을 때 그 공포감이 더 클 겁니다. 이란은 인구가 거의 1억에 육박해요. 어, 이스라엘이 10배죠. 그리고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탄화수소 자원은 전 세계에서 뭐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인적 자원 개발이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특히 여성들의 그 과학기술 고등교육, 석사 이상의 교육 비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나라가 지금은 40년 동안 제재를 받고 있어서 저런 식으로 전혀 개발도 못했지 만약에 저걸 족쇄를 풀어주면 정상국가가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란의 지도자나 또는 지식인들이라면 지금은 꼭 참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지만 핵 합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 가스 이거 개발해서 우리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10년, 20년 내다보고 칼을 갈자.
그리고 그때 가서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인 국력으로 중동에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이 그 말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의 존재감을 바꿔놓자. 그러려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이상 이 핵무기 만드는 의혹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거를 받는 게 음. 이란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는, 특히 이스라엘은 김새겠죠. 지금의 국면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어떻게 이제 매듭이 지어질까?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어떻게 봉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부재 상태가 돼가지고 어떤 정치 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미국이 극적으로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찍어 누르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웅으로 부상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가서 간헐적인 공습이 계속 이어지는 정말로 그 만성적, 고질적 갈등, 준전시 상태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양쪽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동하면서 휴전이 됐든 그게 정전이 됐든 더 나아가서 평화 체제가 됐든 뭔가 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조금 양보와 타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 안에서 나름대로 좀 평화의 그런 그 기운을 누구라도 좀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 눈이 시뻘개서 싸우고 있는 판이라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